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퍼지고 있는 에볼라 공포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에볼라로 사망한 던컨과 접촉했던 48명에 대해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토요일 3살짜리 여자아이가 계부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들어 20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YWCA가 한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퍼지고 있는 에볼라 공포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에볼라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내 에볼라 확산 우려에 대해 에볼라는 통제가 가능하다며 막연한 공포심의 확산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와 같은 공중보건 문제는 대통령만의 임무가 아니라 시민과 언론 역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모두가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간호사를 포함 미국 내 감염자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감기로 죽는다며 에볼라 사안을 좀 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even one infection is too many. At the same time, we have to keep this in perspective. What we're seeing now is not an outbreak or an epidemic of Ebola in America. We're a nation of more than 300 million people. To date, we've seen 3 cases of Ebola diagnosed here. 에볼라 바이러스가 초기 증상을 발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 중에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 감염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 역시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사들과 접촉이 있었고 에볼라에서 완치된 사람들과도 교류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진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규정만 제대로 지키면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We know how to fight this disease. We know the protocols. And we know that when they're followed, they work. We're working quickly to track and monitor anyone who may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someone showing symptoms. We're sharing lessons learned so other hospitals don't repeat the mistakes that happened in Dallas. 오바마 대통령은 공항에서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막연한 공포심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첫 에볼라 사망자 에릭 던컨과 접촉했던 수십 명은 어제로 잠복기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격리 조치가 풀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토마스 에릭 던컨이 입원한 지난달 28일 이전에 그와 접촉한 48명이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어제부터 자유로운 외출이 허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던컨의 약혼자 루이스 트로 역시 포함됐습니다. 또 던컨의 체액 처리를 담당해 휴가 중 크루즈 선박에 격리됐던 텍사스 건강장로병원 직원 역시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에볼라 대응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치료 의료진의 방호복에 피부 노출이 전혀 없도록 하는 지침에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도 신속히 의료진을 도울 수 있는 특별 지원단 30명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보건당국이 실험 단계인 에볼라 치료제 지맵의 제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감염 간호사 니나 팸은 지난 17일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팸의 남자친구도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여 현재 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3살 난 여자아이가 계부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지에 변을 봤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계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 부시윅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여아인 제이다 토레스가 무자비하게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레스의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토레스를 돌보고 있던 엄마의 약혼남 케이시 스미스가 바지에 변을 봤다는 이유로 토레스를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랐습니다. 비명을 들은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토레스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집에 있었던 5살짜리 오빠 앤드류도 얼굴과 손 등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 용의자인 스미스를 사건 발생 5시간 뒤 브루클린과 퀸즈 경계에서 발견하고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체포되기 전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해 에머스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2008년 이후 절도 등 14번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제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올해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집계한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0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기록한 총 사망자 수인 226명보다 10% 가까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보행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고 운전자가 61명, 승객이 23명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17명은 자전거 운전자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9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퀸즈에서 7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와 뉴욕시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루클린이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뉴욕시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일제히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에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주 상원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뉴저지 대학의 등록금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9학기 동안 동결됩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 16일 대학 등록금 동결 내용이 담긴 법안 등 7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조셉 크레이언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매년 인상되면 근로자와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4년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결정되면 뉴저지주는 앞으로 9학기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됩니다. 하지만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간이 끝나면 결국 등록금이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낫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종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 $10,000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퀸즈 YWCA가 한인 노인들을 위해서 입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퀸즈 YWCA는 16일부터 슈어하우스 오브 플러싱과 헬렌 R. 슈어하우스의 아파트 신청을 원하는 한인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WCA의 한 관계자는 노인 아파트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지원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YWCA에서 아파트 2곳의 지원서를 다량 확보하면서 신청 대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슈어하우스 오브 플러싱의 경우 현재 원베드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입주 대기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반입니다. 월 렌트는 $909에서 $980이며 혼자일 경우 연소득 3만에서 36,120달러, 부부일 경우 3만에서 41,280달러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헬레날 슈어하우스의 경우 대기 기간은 스튜디오는 즉시 입주부터 2년까지, 원베드룸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파악됐습니다. 월 렌트는 스튜디오 $844에서 $903, 원베드룸은 $891에서 $967입니다.
최저 소득 기준은 없으며 1인의 경우 36,120달러, 부부는 41,280달러를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신청 대행 서비스는 퀸즈 YWCA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코로나 플러싱 경로회관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모기지 얻기가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주요 모기지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기지 승인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비롯한 주요 모기지 업체들이 모기지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와 연방주택금융청이 불량 채권으로부터 모기지 금융업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모기지 업체들이 신용 점수가 낮은 주택 구매자에게도 융자를 해주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주택 구입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 3%만 해도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부 구매자에 한해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들은 과거에 3% 다운 페이먼트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지만 프레디맥이 먼저 이를 중단했고 페니메도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모기지 보험 구입을 조건으로 최소 5%의 다운 페이먼트 모기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변화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승인이 어려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퀸즈 공공도서관이 태블릿 PC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서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대여 가능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여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퀸즈 도서관이 오는 22일부터 포레스트 힐스 분관을 시작으로 태블릿 PC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분관에서는 29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태블릿 PC의 대여를 원하는 경우 도서관 카드와 함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대여한 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이북과 이매거진, 오디오북 등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플러싱 맥골드릿 분관에 신설된 무료 한국어 교실의 김수진 강사는 아직 태블릿 PC 대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국어 교실에서도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공공도서관은 62개 분관과 7곳의 성인 영어교육센터 그리고 2곳의 가족 영어교육센터를 통해 연간 2,3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뉴욕시가 설탕음료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설탕음료 규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때도 추진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규제가 나올까 관련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이 주요 소다 음료 제조업체 대표들을 비롯해 시 보건국 관계자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설탕음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왈짝 시장실 대변인은 16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대용량 설탕음료 규제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면서 현재 비만 원인 중의 하나인 설탕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 16온스 이상의 설탕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대로 오랜 법정 싸움을 벌인 후 올해 6월 마침내 뉴욕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설탕음료 규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번 음료업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회동에 코카콜라, 닥터페퍼 등 미 국내 대형 음료업체 대표를 초청하고 뉴욕시 비만율을 줄이는 설탕음료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